그러면 이제 내연기관차가 줄어들고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차 쪽으로 이 생태계가 바뀌는 것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뭐 기존의 130년의 내연기관차 역사가 엎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연기관차는 세부적으로 3만 개의 부품이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13,000개에서 18,000개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내연기관차의 엔진과 변속기입니다. 이게 빠져버리고 배터리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 자체가 전기차는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생활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하고 있다는 거죠. 부품 산업도 완전히 지금 바뀌어야 되고 또 이렇게 전기차가 너무 빨리 진전되다 보니까 각 분야에서 경착륙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 이거를 정부에서 다 챙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엎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쇠퇴하는 기업도 굉장히 많아지지만은 또 새로운 기회도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서 능동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요. 그만큼 이제는 전기차의 시대가 본격 도래했다. 이건 뭐 한 3년 정도 후에는 완전히 주력 산업으로 전기차가 온다는 거니까 이 광주시나 이런 GGM도 마찬가지로 전기차의 기반을 얼마만큼 빨리 만들어주느냐. 이게 또 관련 산업도 얼마큼 활성화시켜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내연 기관차 시대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내연 기관차를 생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일대 주주인 광주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GGM뿐만 아니라 광주 전체에서의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 전환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뭐 기아 자동차를 비롯해서 그 옆에 전장 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어떻게 전기차로 전환시킬 때 그 산업군들을 같이 변화시켜 낼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고민의 지점 안에서 저희는 그린카 진흥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질문 주신 걸로 보자면 이제 GGM 같은 경우는 지금도 기본적으로는 설비를 할 수 있도록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좀 더 보완하고 2024년도부터는 이제 양산을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건 단순히 GGM에서 캐스퍼라고 하는 전기차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광주에서 전기차의 이 조립 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연관되는 부속 장비들,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제 전장 산업이나 융합 산업들의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광주가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경영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실패 원인 뭐 이런 것들 짚어볼까 싶은데 기존에 출시가 됐었는데 흥행에 실패했던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초기에 나왔던 이제 기아 레이라는 모델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배터리 기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고요. 또 이 레이라는 게 경차다 보니까 이 엔진이나 변속기 같은 핵심적인 부품을 빼고 그 바닥에다가 이제 배터리를 설치를 하는데 일단 공간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작으니까요. 그렇죠. 예. 전용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설계 자체를 바닥에다가 배터리를 깔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존의 차를 이 변형을 시켜서 만드는 모델들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적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경영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워낙 짧았습니다. 네. 당시에 배터리 기술도 떨어지다 보니까 겨울철 추워지면 뭐 70km, 60km 이건 뭐 가다가 쓰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지금 물론 이제 배터리 기술이 좋아져서 괜찮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를 제가 구조적으로 공학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배터리를 놓더라도 200km 정도. 그러니까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전기차가 웬만한 것들 괜찮은 것들은 400km 정도 주행을 하거든요. 네, 완충시 한 400~500km 그렇죠. 죠. 예. 근데 이제 200km 정도가 감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따라서 이 주행거리 하나만 가지지 말고 이 캐스퍼에다가 얼마만큼 강점을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가격이 1.5배에서 2배 정도 비싸거든요. 물론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주지만은 그래도 이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또 동급 이 경소형 전기차가 나왔을 때 캐스퍼 전기차가 얼마큼 강점을 띄울 것인가. 네. 여기에는 이제 주행거리도 그렇지만은 각종 그 옵션에 대한 것들을 좀 가성비를 좀 높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특히 이제 가격에 대한 것들이 강점이 있어야 돼요. 제가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은 캐스퍼가 처음에 작년부터 출시가 되면서 위탁 생산한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연봉 자체가 반이기 때문에 예. 그 소비자들한테 위탁 생산해서
가격을 5% 10%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강점을 줘야 됩니다. 예. 근데 그 부분들을 현대차에서 좀 더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금보다 좀 더 낮은 가격이면 좋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캐스퍼 전기차가 나오면은 내후년에 나오게 되면은 지금 다른 동급 모델에 비해서 가격에 대한 것들을 좀 강점을 좀 부각을 시켜준다. 그러면서도 옵션도 괜찮고 주행 거리는 비슷하다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은 충분히 설득력도 있고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를 얼마큼 높여주느냐가 이 캐스퍼 전기차의 가장 성공적인 요건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가 울산에 전기차 공장을 신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 소식을 듣고 좀 그러면은 광주의 어떤 입지, 그러니까 광주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은 괜찮을까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이제 울산이 1위, 광주가 2위라고 하는 내연기관차에 오랜 기간 동안 쌓여온 그 축척을 따라잡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래차와 그린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선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지난 5년, 10년간 이제 해왔었던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울산이 좀 더 과감한 투자를 먼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아차가 그린카로 좀 전환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광주가 좀 전사적으로 좀 함께 노력해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린카라고 하는 시장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울산이라고 하는 곳의 시장 규모를 좀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전장 산업들도 좀 만들고 네. 융합 산업도 만들고 또 특히나 이제 광주가 AI 선도 도시라고 하는 것으로 새롭게 좀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융합들이 이제 복합되는 MOT의 이제 차량을 만들어내는 것, AI 차량인 것인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사실 이게 차량이냐 AI 장치냐라고 하는 논쟁이 붙을 정도의 상황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네. 그런 면 안에서는 광주가 좀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좀 과감한 투자들이 기업은 기업대로 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그리고 정부도 좀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요구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만큼 이제 국내의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로 인해서 자국 우선주의가 강조되고 있거든요. 모든 배터리 또 전기차 생산을 자국에서 하라라는 부분들 이미 중국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런 패권주의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FTA를 기반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국내가 산업 공동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노사 합의를 할 때 이제 요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를 공장을 해외에다 짓지 말고 국내에서 전환시켜달라는 게 노조 요건 중에서 가장 큰 요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존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역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현대차가 울산 공장을 전기차 라인으로 바꾸는 작업을 많이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광주에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고민을 해줘야 돼요. 또 기아차 같은 데는 PBV라고 목적 기반 자동차를 화성에다가 전용 공장을 세계 최초로 30만 대를 짓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중요한 것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라인으로 바꿀 때 약 30% 인력이 줄어듭니다. 그 30% 인력을 업종 전환이나 전환 교육을 통해서 유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무조건 전기차로 바꾸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자리가 유지가 돼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노사 합의에 의해서 진행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건데 울산은 그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예. 그래서 작년에 아이오닉 5를 처음에 생산할 때부터 이미 협상이 진행돼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광주 기아차 공장은 좀 약하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노사 간의 합의 사항 중에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한다면은 광주시 입장에서는 추후에 접촉을 하더라도 훨씬 더 유연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꼭 전기차 전환은 필연적이다. 둘째, 일자리에 대한 유지를 어떻게 시켜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걸맞는 GGM도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어떤 큰 그림을 그려서 연관 산업을 키워줄 것이냐. 이게 덩어리를 움직인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